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한 사람만 탄핵하면은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지금 뭐 한덕수 대행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이른바 뭐 극우 보수 지지층도 지금 뭐 반대 집회도 하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지지하는 목소리를 또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나라가 제대로 이제 굴러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 가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그 진보 보수나 그런 걸 다 중도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거의 80% 이상은 지금 빨리 탄핵 파면시켜서 국정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 극보수라든지 보수층의 일부에서 이러다가 또 우리가 정권 뺏기고 또 보수 개멸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파면시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저 컨센서스는 이미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도 이제 가결이 된 거고. 네. 근데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거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또는 뭐 조갑재 씨인가요? 네. 뭐 정가빈 씨인가 이런 분들은 보수의 그 저 상징적인 같은 분들도 다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하는 권성동 원대라든지 지금 한덕수 총리나 저렇게 하는 저런 국민의힘 행태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결국은 보수가 개멸되는 길로 가고 있다, 죽는 길로 가고 있다. 네. 그냥 그 저기 휘발유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는 그쪽에서 걱정을 오히려 더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보수 농객들, 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원래 보수가 뭐 질서, 자유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있으면 헌정을 유린했으면 빨리 파면시키는 걸 협조해가지고 질서 있게 빨리 이 국면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네.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어깃장이잖아요.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됐냐? 지금 무슨 이게 저기 그 내란죄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자꾸 내란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네. 저기 그 탄핵도 아직 탄핵이 파면됐냐? 네. 그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이건 정말 국민 상식에서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증언들만으로도 부족합니까? 그 국민들의 이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뭐 조갑재 씨 얘기도 했는데 윤석열은 역적, 뭐 국민의힘은 이적 단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 원로 조갑재도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란 동조죄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저 다 책임질 발언들이거든요. 동의하고 그러면 내란 동조죄가 있다니까요. 그 되게 엄중한 법이거든요. 네, 엄중한 이 상황이고 뭐 법이 다 이제 살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국민들의 뜻과 그러니까 내란죄를 처벌하고 이거를 진실을 규명하자, 진상 규명하자 이런 목소리에 이제 반대하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는 거고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저기 비상계엄 경우에 네. 정부랑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 심의도 결치지 않아서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인 그런 저 이원적인 계엄인데다가 국회는 할 수 없는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인데 거기를 침탈해가지고 저도 담 넘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제가 증인이고 우리 국회의장이 증인이고 우리 당대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증인인데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총칼 들고 유리창 깨고 침탈했던 그 계엄군의 모습들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오마이 TV가 생중계했습니다. 그걸 경고하려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총칼 들고 들어옵니까? 66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마이 TV를. 지금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못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뭐 의원님은 이제 뭐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고 거기 뭐 민주당 지지자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막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막은 거죠. 무슨 민주당 지지자인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국회를 막은 게 아니라 그 경찰 경력들을 막으면서 국회를 막고 있는 경찰에 대항하면서 경찰들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국회를 포위해서 계엄 해제 참여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망신살 뻗친 거는 나경원 의원이 한 네. 저 말을 듣고 저 당에 네. 전 대변인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나도 거기 있었는데 일로 가시라고 막 안내해 주더라. 친절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썼어요. 예. 이제 그만 좀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나와서 그렇게 망신당하더니 아직도 미련이 남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나경원 대표가 옛날에 그 햄머 들고 막 그 국회 막 문부시고 한 그 재판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제 5년째 1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희한하네요. 그거나 좀 촉구했으면 좋겠어. 왜안 네.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전 대변인도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아니 이게 뭐가 무서웠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니,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넘어갔는데. 다 넘어갔죠. 예. 그리고 그 민주당 그 국민의힘 카톡 그 텔레그램 방, 그 메시지 방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답 넘어오면 됩니다. 빨리 넘어오세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막 올라와요. 예. 긴급하게 올라옵니다. 이제 넘어오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안 가고 당사에 있었다. 당사에 모여 있던 의원들은 글쎄요, 이거 무슨 생각으로 거기 있었던 건가? 저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레밍 같아, 레밍. 레밍 같다. 이 레밍 그저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습성 있는 쥐떼들을 레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밍 정치, 레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덕수 대행도 그렇지만 윤석열 제 입장을 보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고 출석 요구서는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을 뭐 저희가 뭐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헌재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어제 얘기를 했고요. 진행한다, 절차도 진행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끝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를 보여주려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상설 특검은 즉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한덕수가. 한덕수 대행이 안 하고 있네요. 그건 명백히 그거는 잘못된 위법이잖아요. 상설특검.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어제 입장 발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무조건 상설특검은 거부권 뭐 행사 그건 무조건 대상도 위법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오죽했으면 하도 수사도 거부하고 뭐 그러니까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안 받고 그러니까 발송 송달이라는 그걸로 어제 이제 헌재에서 맞아요. 송달된 송달된 거로 예. 간주해 갖고 이제 저 27일 날 첫 변론 준비기일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네. 참 답답 뭐 그때 만장일치로 그렇게 됐다며요. 본인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조차도 조차도.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거는- 실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연 전략도 좀 뭐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 일단은 그 국민들한테 염장지르는 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본인도 생일 꽃은 또 받았다며요. 네. 본인 생일은 꽃다발은. 생일 꽃다발은 받고 이 출석 요구서를 포함한 서류는 안 받고. 네. 저기 그 계엄 선포한 날 성형외과 갖고 시술 받고. 네. 김건희 김건희는- 여사, 김건희 뭐 진짜. 시술 설 이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어제 뭐 제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다. 뭐 아니래요? 손정은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죠. 그 간 적이 없다라고 했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얘기한 그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거 아니다, 유언비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유언비어다, 장경태의 유언비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민주당 쪽에서 확실한 제보를 받은 것 같던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도 같이 취재해 갖고 다 갖고 있던 그 내용을 장경태 의원이 어제 네. 먼저 이렇게 발표한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면 진실이면 팩트 확인하면 되죠, 뭐. 네. 본인이 뭐 아니면 그때도 벌컥하잖아. 아닌 거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아니면 아니라고 딱 하면 되겠네요. 김건희의 3시간 뭐 여기에 대한 또 증거 인멸 의혹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는 그 이제 병원이 어딘지 뭐 특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게 만약에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증거와 뭐 이제 물증
이걸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항상 그 평상시에는 그 관저를 불러서 뭐 이렇게 치료받거나 이렇게 네. 저 하면 될 것인데 그날은 또 굳이 또 저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네. 이게 내란 그 비상계엄 네. 계엄 선포할 걸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음. 거에 대한 증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또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아니 김건희 출국 금지 언제 할 거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계좌 뭐 동결 이건 또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수사 바로 아니면 휴대전화 바로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거의 윤석열 뭐 김건희 공동 정권이다 뭐 윤건희 정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김건희는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계엄을 이제 자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양파 껍질을 까지듯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총선 전부터도 3월에 이미 예, 얘기를 했다. 계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입에 달고 살았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왕자설 뭐 네. 왕자 세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김건희 특검법 그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 명태균 구속돼 있지. 명태균 관련된 것들 지금 뭐 그게 거기서 뭔가 스모킹 건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것 때문에 3일날 불이 나게 한 것 같아요. 네. 느낌. 왜냐하면 황금폰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본인이랑 통화한 거 윤상현 한테 또 얘기할게 이 얘기 뭐부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건 터지는 순간 다 끝이구나라고 본인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음.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황금폰이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 발로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윤상현한테 이제 말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녹취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 얘기도 있고 또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정말 이 PDF 파일이나 뭐 메시지로 받은 그 상황, 그 정황도 지금 그 황금폰 안에 그 파일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실상 예측 아니면은 뭐 관측으로 남겨놨던 명태균 수사 이제 구속되면은 검찰 수사 특검 수사해야 된다라고 명태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네. 어차피 할 생각은 있었는데 언제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시간 끌다가는 저거로 죽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인다는 거고 사실 이게 친일 쿠데타가 네. 이 모든 그 군통수권하고 뭐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실패한 사례가 없대요. 친일 쿠데타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도 해왔던 것 같고 저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광경이 딱 눈에 선해. 어떤 광경이요? 왜 그 비아폰 2대 들고 막 그 윤석열이 막 왜 빨리 저 안 끌어내냐고 막 소리쳤다며 광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정신이 나가고 너무 화가 나면 눈이 돈다르잖아요. 네. 그런 상태 아니었나 싶어요. 그 김용원하고 둘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광기 예. 어린 목소리로 막 쌍욕해가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김용현한테도 뭐 1,000명은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막 욕 섞어서 했을 것 같아요. 욕 섞어서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난 그 상황이 그려져요. 이제. 영화의 한 그려져. 장면처럼 예. 딱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그려져. 말씀이시네요. 예, 정말 뭐 탱크부터 해가지고 HID에 네. 그 성관위원들까지 30명 다 그 포석줄을 묶어가지고 하라는 그 두 건까지 씌우고 야, 케이블 타이. 이게 얼마나 치밀한 겁니까?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사살 표현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살 표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온 현장도 보긴 했지만 설마 뭐 모르겠습니다. 발포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뭐 들긴 하지만은 정말 이게 수첩에 사살 표현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너무 오싹해요. 너무 무섭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이라는 사람도 뱀닭 그것도 네, 그렇고 그것도 뭐 팔았다고 처음에는. 그 막 그 점집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럴까?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기자분들하고 네.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김건희하고요. 네. 한덕수 예. 그 사모하고 아내하고 엄청 친하다며요. 아. 점집 동기라더라고. 누구랑요? 김건희하고 한덕수 그 부인하고. 점집 동기다. 예, 점집 가는 네. 가는 그래서 점집도 한덕수가 똑같고 계속 살아남은 겁니까? 엄청 친하대요. 네. 엄청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연관성도 그런 그 가정을 하는 기자분도 계시더라고. 아하, 실제로. 그런 썰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윤석열하고 한덕수 그 부부간에 네. 공통점이 아이가 없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또 이렇게 점을 서로- 이렇게 되게 막 그런 쪽에 무술 쪽에 무속 쪽에 이렇게 좀 의지하고 이랬던 것도 좀 거기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서로 이제 윤석열 한덕수가 거의 한 몸처럼 네. 이렇게까지 온 데는 네. 김건희 거기다가 한덕수 이제 부인 그런 것도 있는 그의 거예요. 친밀 관계가 네. 있었던 게 아니냐. 점집 동기. 그럼 더 끈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그런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예. 우리 박 기자님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썰로 그런- 이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건데. 그런 사실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예. 돌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지금 아직까지 파헤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내란 상황 이걸 보면은 지금도 내란 상태다. 지금도 계엄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내란의 위험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는 국민에게서 하고 있거든요. 내란 중이죠 지금. 내란 왜냐하면 중이다. 본인이 내란 그 피의자인데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고하려고 네. 했고 절박하면서 했다며요. 절박하면서 우린 다 죽을 뻔했어요 지금 끌려가서.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덕수는 그 특검법도 지금 다 지금 저러고 방탄하고 있고 본인은 수사나 재판에 버티고 대해서 다 있고. 버티고 있고. 그럼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권도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계엄이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가 가정하는 거죠 가정을. 그러니까 한덕수가 네, 이거 네. 대통령처럼 다 권한 행사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내가 권한 대행이지만 나 대통령 대행이지만 권한 쓸 거야. 네. 계엄 다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따르지 않는 군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경호처에 예. 병력 가지고도 하려고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처에서 지금 실제로 경호처장도 친윤 핵심이잖아요. 그 네. 사람도. 그래서 다 지금 거기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다 경호처에서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처의 그 병력도 꽤 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네요. 이른바 예. 친위 부대를 활용한 그러니까 뭐 가정하는 거죠, 가정.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예. 뭐 우리가 사실 무슨 21세기 백두대낮에 계엄 선포할 것이라고 그렇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 일이죠. 그렇죠. 계엄이 갑자기 선포된 상황도 마치 이게 비현실적으로 예.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고 가정을 해보지만은 그게 또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내란죄에만 우리가 자꾸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네. 외환죄도 있어요. 외환죄, 이적죄, 외환유치죄. 그게 뭐냐면 지금 그 김용현이가 네. 그 노상원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다면 근데 합참의장이 안 하는 바람에 그 무산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인기도 수차례 거쳐서 북한으로 계속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그 전시계엄을 네. 선포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게 외환죄거든요. 네. 그거 관련된 것도 지금 혐의가 짙잖아요. 그래서 고발 그것도 아마 그 당한 거로 고발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외환죄. 근데 재밌는 것은 예. 김정은이가 도발 안 하고 참은 게 참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김정은이가 우리 이제 오물풍선 날리고 뭐 서로 무인기 보내고 이런 그 긴박한 상황 네. 속에서 동해선의 그 육로를 다 폭파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남한에서 쳐들어올까봐 길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오죽하면 도발하는 게 아니라. 아하. 윤석열이 아예 그냥 그래 밀고 쳐들어올 수도 들어올까봐 있다. 국지전 버릴까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인 근데 상황이다. 그런 얘기들이 예. 이게 연결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저기 무인기 보냈는데 그쪽에서 온지를 모르고 간파를 못했다며 북한에서 그러니까 또 보내고 해서 나중에 삐라 뿌리고 막 했다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왜 북한에서 우리를 이거 안 알아봐 주냐?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데 왜 너네 가만히 있어? 막 이런 메시지를 계속 막 이런 뭐 저런 방식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9.19 합의도 다 중지시키고 막 이런 것도 거기다가 그게 설마 했는데 노사관 수첩에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NLL에서 NLL 도발을 도발. 유도해라, 사살해라. 네, 뭐. 도발, 유도, 뭐 사살, 언론인, 뭐 이제 정치인들 사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야,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윤석열 이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황금폰 이후에 이 사안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커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라는 이 녹취가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 공관위원장 정진석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아 이게 뭐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또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때 이미 공개된 그 육성 녹취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아 얘기했는 당연히 얘기했는 뭐 됐는데 말을 안 듣네. 네, 막 이러면서 아하.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명태균 황금폰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에 따라서 뭐 윤석열, 김건희 포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도 다 자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윤 권영세가 내정됐다.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또 검사네요. 또 검사. 어. 지금 저기 그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권영세도 검사 출신이고 뭐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었고. 그렇죠. 누가 봐도 그 권영세 의원은 정말 그 친윤의 핵심이죠. 그 선배로서 그죠? 뭐 완전히 뭐 장관도 통일부 장관도 하고 네. 완전 핵심적인 사람을 이제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 시켰다는 것은 그냥 뭐 윤석열과 같이 운명을 하겠다 이런 결단 같아요. 지금 그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요 네. 아직까지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사과한 적 들어보셨어요? 그렇네요. 사과도 아직 안 했고요. 반성은커녕 사과도 아직 안 했고 네. 지금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살 길은 네. 재창당 수준으로 정말 반성과 쇄신을 하고 당을 혁신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당 안에서 권력 투쟁하면서 오히려 친한 게 다 내쳐버리고 네. 중도인 사람 내쳐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버틸 때까지 기득권 유지하면서 가보자 이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윤으로 다 지금 다시 또 도로 친윤된 그렇네요. 거잖아요. 원조 친윤 권성동 또 친윤 통일부 장관했던 권영세. 돌고 돌아 친윤으로 다시 온 거죠. 저 체리따먹으로 유명했잖아요. 권성동도 그렇죠. 시작이 다시 예, 온 거죠. 예. 야, 참 이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 영남 자민당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두 분은 영남도 아닌데 권영세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서울이고 예. 또 권성동 강릉이고 예. 그렇네요. 근데 이게 85명의 이른바 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똘똘 뭉치고 있다. 이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 구성 아닙니까? 예. 영남 자민련 그게 이제 보니까 자민당. 우리가 예.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 당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그 파면에 든다가 모든 연령대랑 지역에서 다 높은 건 맞는데 네. 그 정당 지지율을 버텨주더라고요. TK 쪽에서 영남이랑 20% 정도는 20%가 나오더라고요.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는 거죠. 그거 믿고. 그래요. 뭐 어떤 분이 쌍권이다. 쌍권. 두 권 씨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는 싼 거. 그 투한스라고 했잖아요. 예. 그 한동훈 한덕수. 근데 이제 쌍권으로 투권으로 투건수가 되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진영 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신인규 변호사 쓴 책도 있는데 정말 종말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또 루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때의 이제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 너무 이제 바른정당을 통해서 많이 고생했던 이 보수 정치인들이 그래서 안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때랑 지금은 이게 천지 차이 아닙니까? 예. 그때 국정농단이 주였지만 이번에는 내란죄예요. 그럼요. 그걸 가지고 또 똘똘 뭉치자 이거는 거의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